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포인트에 시장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번 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만약에 테마단에서 이슈를 몰고 오는 종목군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쉬어가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쉬어가는 종목을 오히려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목이 집중돼 있고 지금 반도체가 뛰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가 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창 나올 때마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줄곧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미 사전에 앞서서 요런 섹터가 있고 요런 테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이목이 쏠리지 않고 있거나 이미 시세를 받고 충분히 쉴 만큼 쉬어서 다시 한번 차트상 저이형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200일선, 121선, 61선 구간에서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붙을 때는 이쪽으로도 매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그쪽 테마로 준비를 하는 거죠. 반도체가 막 올라갈 때는 2차 전지를 한번 보시고요. 2차 전지가 막 올라갈 때는 또 자동차나 반도체를 보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미리 또는 지금은 쉬어가고 있구나, 이목이 쏠리지 않았구나, 이쪽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테마나 이슈를 대응하더라도 쉬었지만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안 보는 쪽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 포인트 모멘텀에 더욱더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흔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그렇습니다. 계실 것 같으니까요. 어떤 포인트 봐야 될지 정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섹터나 테마는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2기, 2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가장 앞서서는 원자력 이런 거 하나 떠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 최근에는 교육과 관련된 모멘텀 한 차례 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헬스케어, ESS, 신재생단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에서 희한하게도 이 섹터나 이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수혜주와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우리는 왕왕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테마성 수급이 몰리는 쪽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강하게 뒤 흔들면서 시장을 압박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벨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벨이라는 것은 가운데 우리가 손으로 잡는 부분은 비어 있지만 왼쪽과 우측 양 극단에서는 무게추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비중을 더욱더 실어보자라는 의미로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쪽 편에는 될 만한 종목들,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에다가 한번 힘을 실어 보시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주식 파파라치와 같이 이슈성, 테마성 수급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사전에 또는 쉴 만큼 쉬었다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전략, 이렇게 장기 종목과 단기성 종목을 바벨 전략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 헬스케어, 저출산, ESS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이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던 섹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각 섹터별로 순환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해결된 이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고 ESS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운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 재생에너지, 전기 쪽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시장의 순환매가 워낙 빠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장 압박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종목들, 이목이 쏠리지 않는 종목들을 선점해 놓는다면 기필코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정책이 중요하고 볼만한 쪽인 건 알겠는데 너무 많기도 해서 정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모멘텀 설명해 주실 부분이 많겠지만 일단 조금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정책 본다면 어떤 쪽을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쪽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려요. 이미 오른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는 종목을 보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원자력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BHI나 우진 같은 경우들이 원자력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될 수 있을 거고요. 헬스케어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신테카 바이오부터 주식 파파라치 시작할 때 여러 종목들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루닛이나 뷰노, JLK나 유비케어 랩지노믹스, 노을, 그리고 바디텍 메드 이런 쪽까지도 의료, 정밀, AI, 진단 이쪽으로도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이 다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한다면 제로투서븐, 메디앙스, 쌈지엔터, 캐리소프트,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ESS라고 한다면 YM텍이나 아모그린텍,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한 켠에다가 저출산, 원자력, ESS, 헬스케어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한 번쯤 오늘 장 마감 다 한 이후에 이렇게 차트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 지금은 여기는 보유자 영역일 것 같아.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 종목은 쉴 만큼 좀 쉰 다음에 지지선 작용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내가 지금은 아무도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지금은 교육주가 너무 뜨거우니까 잠시 식힐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대응으로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 섹터는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이후에 지금 하단 지지가 1, 2주째 이어지고 있다면 여기는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가 보다 하면서 종목을 몇 가지로 함축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지금 불러드린 섹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크게 원전, 헬스케어, 저출산, ESS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요. 압축해서 이쪽만 정책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건지 기다리면 교육 쪽 그리고 이달 말까지 로봇 쪽에 정책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팽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압축을 해주신 이유, 이쪽 선별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막 떠있는 종목들도 한번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원자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쉬고 있는 종목들 저 뒤로 가본다면 저출산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진행 중인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많이 저 멀리 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뜨거웠던 것 그리고 앞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이 쉬었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골라서 가지고 와 보고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이 중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기다리되 그 안에서의 어느 정도 키 맞추기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 안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종목을 픽해서 그 전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어떤 종목 볼지는 더 이상 마감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마무리 먼저 지으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많이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파란불입니다. 코스닥은 870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양대지수 특히 유가증권 시작에서 오후장 금융 투자는 매도인데 전체 연기금 매수 늘어나는 거 특징이네요. 장 마감 후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6월 27일장 이렇게 문 닫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숨을 고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후퇴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빨간불이 연속성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이슈의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뻗어나가기는 대외적으로 좀 힘든 환경이 아니었나.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에 좀 부담을 느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수와 함께 수급, 환율, 종목 차례대로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80선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건데요. 3시 넘어가면서 특히 낙폭을 많이 줄여낸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코스피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코스닥 0.61% 역시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874선 기록이 됩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포인트 될 만한 내용들 짚어드릴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포인트는 바로 기관입니다. 매도입니다. 1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긴 합니다만 정말 많이 이 매도 규모를 줄인 겁니다. 장중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기운 듯 했으나 오후로 넘어가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 여력을 강하게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였는데요. 오늘 이 와중에서 흐름 보셔야 될 것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막판에 매수 여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특히 IT 업종에 대해서 사자세를 또 강력하게 보였다라는 부분, 그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코스닥 시장인데도 장-중 넘어가면서 12시 넘어서 가면서부터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좀 거세지는 모양새였는데요.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 매도, 기관 쪽도 매도였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한 여력 보여줬다. 수급적인 특징 정리해드릴게요. 자, 원달러 환율은 꽤 떨어졌습니다. 오늘 1,300원 선의 움직임 나왔는데요. 6원가량 떨어진 겁니다.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 말이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겠는데요. 1,300원 선 아래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설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환율까지 보셨고요. 종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이 안에서의 흐름은 좀 조용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도주 성격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마무리된 그 포인트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그래도 외국인의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챙겨보시죠.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SK이노베이션 유증 이슈에 크게 무너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주사와 함께 무너짐이 나왔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로 추가 하락했지만 앞서 보셨던 SK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빨간불 켜내면서 2% 플러스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쪽의 흐름 약하고 IT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그 빈틈을 메운 건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가 2.74% 그리고 막판에 현대모비스의 힘이 강했습니다. 4%까지 힘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부진했던 셀트리온 그룹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의 흔들림이 더 큰 이유는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 시장에서 PMS 등재가 어려울 것이다. 보험 등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팔로업 뉴스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그 악재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보험 등재가 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 2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도 큰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흑자 전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4.72%까지 상승폭 끌어올리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별 이슈는 많습니다. 그런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도 되는지 어떤 뷰를 가지고 주반까지 끌고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해 보면 될까요? 네,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본다면요. 오늘을 포함해서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강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더라도 강하게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죠. 21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면요. 그날 8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22일 날 바로 6,8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23일 날에는 7,900억 원의 매도, 다시 어제 26일에는 7,8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또 다시 7,766억 원의 장중 매도가 나왔습니다. 약 7천억 원과 8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쥐고서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매도할 때에는 우리나라 현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점점 압박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6월 12일, 16일 고점으로부터 지금까지 2주 동안의 하락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도 선물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오늘 여지없이 7,700억 원 이상의 외인 선물 매도로 시장을 다시 압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제가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도 동행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장의 뷰를 이어왔고,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가 끊어지는가, 외국인들의 규모 있는 매도가 시장에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를 여러분 노이즈보다는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월 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6일부터 지금까지 2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막 뒤흔들고 우리 시장에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매도를 얼마나 했는가,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6월 12일 우리 주가지수의 고점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 2거래일, 11거래일 중 단 2거래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규모 있게 지금 시장에 매도를 던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금리 인상의 초입인가? 막바지인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의 조정의 폭과 깊이와 강도가 세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찾아갈 만한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아직까지도 주식 비중을 조금 여러분 단단히 지켜가실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금은 강세장 후반부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시장 상황 쪽에서 궁금합니다.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포인트 빠르게 정리 들어볼게요. 네, 정책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이것이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여기에는 이런 모멘텀으로 이 기업은 이런 구간에서 실적과 이익이 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메드는 체외 진단 기업이죠. 노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랩지노믹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분에서 15분, 약 10분 내외로 체외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감염 질환이나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암, 호르몬 질환 등 70여 종의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약 5% 내외, 해외 매출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기업이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것을 정부 정책 수혜주로 가지고 왔느냐, 최근 여당이나 군 관련된 쪽에서도 마약 진단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마약과의 전쟁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마약 진단 카트리지, 마약 진단이 가능한 시약, 마약 신속 진단 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미 3종 마약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당에서 마약 퇴치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리고 신검 군 입대할 때에도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디텍메드 윗꼬리가 많이 나왔지만 60일선에서의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0원에서 매수 도전해 보시고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희 AS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음식료 곡물 쪽에서 이야기하면서 보라티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종목 빠르게 좀 체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단기간의 수익률 96%, 오늘도 든든하게 챙길 종목입니다.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라티알은 일찌감치 말씀드렸습니다. 5월 23일경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시간 관계상 AS를 이제서야 조금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저렴한 가격에 12,000원 미만에서 매수를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1,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수익 실현 분할로 이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 때 차례차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우리는 12,000원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18,000원, 이제 남은 비중이 조금이라도 계신 분들은 18,000원 깨지지 않으면 나는 한 번의 슈팅을 더 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시되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 왜냐?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궁금한 게 많이었는데 여기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